안녕하세요. 2022년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기능사 실기제도 관련돼서 강의를 맡은 김기민이라고 합니다. 자, 먼저 바뀐 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이런 내용 변화 관련돼서 전달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물론 예상 문제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기능사라는 제도는 사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그런 산업인력관리공단의 시험이 되겠고요. 일단 이제 시험의 난이도는 생각보다 기능사 난이도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난이도가 높고요. 자, 그에 따라서 특히 이제 세 과목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포토샵과 같은 이런 사진 편집 프로그램, 그리고 이제 일러스트레이터, 그리고 인디자인이나 아니면 쿼 같은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험의 횟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일단 이제 시험 제도 자체가 굉장히 난이도가 높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의 소프트웨어의 변화에 있어서 이런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 시험 문제를 잘 풀 수 없겠죠. 자, 이번 2022년에 바뀐 제도라고 하게 되면 특별히 없지만 일단 이제 원고 자체가 좀 변경이 됐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가 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 대부분이 어도비 프로그램들을 사용하고 있죠. 어도비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업데이트가 많이 된 관계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새로운 매뉴얼들을 익혀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된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자, 한번 원고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먼저 문제지는 시험 종료 후에 반드시 반납하셔야 되고요. 시험 시간은 4시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구사항에 맞도록 주어진 자료, 컴퓨터에 수록된 자료를 활용하여 디자인 원고를 시험 시간 내에 컴퓨터 작업으로 완성하여 A4 용지로 출력한 후에 이때 A4 용지는 프린터에 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배부받는 것이 아니고요. A3 용지를 배부를 받습니다. 그래서 A3 용지에 부착이라고 하는 거죠. 마운팅 한다고 하는데 마운팅 할 때는 이제 테이프가 필요한데요. 이 테이프는 저희가 수험생들이 가져갈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작업은 수험자가 컴퓨터 바탕화면에 폴더를 만들어 저장하시오라고 돼 있죠. 따라서 이제 외부 저장 매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에 본인의 어떤 저장 디렉토리에 저장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때 주의하실 점은 오메가를 넘게 되면 그러면 채점 기준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채점이 안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PSD 파일이라든지 아니면 AI 파일 같은 경우에도 크기가 큰 경우에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딱 인쇄용 파일만 그 해당 폴더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재단되었을 때 규격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기본적인 요강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러면 배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성 요소, 문자나 그림 같은 것들은 디자인 원고를 참조하고요. 주어진 디자인 원고, 그러니까 그림, 사진, 문자, 색채, 레이아웃, 규격 등 동일하게 작업을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디자인 원고 내용 중에서 컴퓨터에 수록된 시험 자료나 응용 프로그램 상에 없는 형상이라든지 로고 등은 필요에 따라서는 제작하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불명확한 형상 및 색 지정이 안 된 부분이 있을 때는 수험자가 디자인 원고 내용에 준하여 표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원고 내용에 모든 것이 다 제시되지 않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개인적으로 디자인감에 맞춰서 이렇게 제작을 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서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와 맞지 않을 경우는 가장 근접한 서체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서체 기준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폰트로 되어 있죠. 일단은 명조 계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딕 계열이 있죠.
자, 상하좌우 3mm 재단 여유를 갖도록 작품을 배치하고 재단선은 작품 규격에 맞춰서 용도에 맞게 표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디자인 원고는 좌측 하단으로부터 3mm를 띄워서 비번호를 고딕체에 10포인트로 반드시 기록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해당 예상 문제를 풀기 전에 한번 세팅해 보는 걸로 할게요. 출력물 A4는 어떠한 경우에도 절취할 수 없으며 반드시 A3 용지의 중앙에 마운팅 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의 작업 범위라고 되어 있죠. 5MB 용량의 폴더에 수록될 수 있도록 작업 범위, 해상도 및 포맷 형식을 계획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저희가 여기서 해상도를 본인이 정하라는 거죠. 실제로 인쇄 해상도 같은 경우에는 300에서 330 정도 해상도를 놔야 되는데,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지금 편집 용량이 넘치기 때문에 보통 72dpi를 잡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72dpi를 잡게 되면 우리가 잉크젯으로 보통 출력을 하게 되거든요. 잉크젯으로 출력을 했을 때 해상도가 너무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100dpi 정도 놓고요. 아니면 125 정도 해상도를 놓게 되면 그러면 일반적으로 출력할 때의 좋은 해상도 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컴퓨터 그래픽스는 아무래도 저희가 인쇄 목적으로 하는 작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일반적으로는 밀리미터 단위를 기본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규격 같은 경우에는 A4 사이즈 210에서 297 중앙에 디자인 원고 내용과 같은 작품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죠. 자, 물론 이제 포토샵에서 편집할 때는 그렇지 않지만 인쇄할 때는 우리가 포토샵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디자인 포맷으로는 우리가 A4 사이즈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기에서 미리 부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진행하고 있는 거죠. 자, 일련의 작업들은 우리가 예상 문제를 풀기 전에 한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해상도 및 포맷 형식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는 뭐 특별한 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고요. 제한 용량 범위 내에서만 작업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컬러 포맷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인쇄 포맷이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CMYK를 쓰는 것이 일반적인 작업 방법인데, 근데 저희가 CMYK를 쓰게 되면 시험 구문에 나와 있는 그런 필터들을 정상적으로 적용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RGB를 놓고 작업을 하셔도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RGB 도큐먼트를 만드는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은 색상이 훨씬 더 깔끔하게 출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CMYK는 아무래도 이제 색상이 RGB보다는 색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색이 좀 채도가 떨어져서 출력되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RGB 도큐먼트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배치를 하는 것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공된 자료 범위 내에서 활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자, 3개의 2D 프로그램을 모두 활용하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최종 편집, 출력은 편집 프로그램으로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포토샵이라든지 아니면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결과물을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 채점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출력용 편집 프로그램, 뭐 다양한 것이 있는데요. 일단은 PC와 맥 버전으로 나뉠 수 있죠. PC 버전에서는 페이지 메이커라든지 인디자인 같은 것들이 있고요. 자, 시험 컴퓨터에 들어가 보면 다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페이지 메이커는 업데이트가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페이지 메이커는 이제 기능상으로 적용 안 되는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를 풀 때는 동일한 어도비사에서 나온 제품인 인디자인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자, 시험 제도에 있어서는 반드시 최신 버전으로 문제를 풀 필요는 없습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이제 시험장에 가보면 반드시 저희가 이제 2022년 버전까지 나와 있죠. 2022년 버전으로 풀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시험장에서는 아무래도 긴장이 되기 때문에
메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면 그러면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연습을 할 때는 항상 영문 버전으로 연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영문 버전으로 연습을 하셔야 그래야지 이제 시험장에서 만약에 한글 버전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제 상관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은 조율이 가능할 겁니다. 이 언어 자체를 바꾸는 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가능하지 않다 하더라도 만약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한국어에 더 익숙하니까 영문 버전을 쓰다가 한글 버전을 쓰면 조금 더 적용이 쉬울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완벽하게 영문을 쓰던 사람들은 영문을 쓰는 게 더 편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편집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PC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 메이커나 인디자인, 쿼크 익스프레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인디자인이 많이 쓰여지죠. 그 다음에 맥 같은 경우에는 쿼크 익스프레스, 인디자인 중에서 선택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지배적인 프로그램이 인디자인이 되겠고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구문이 최종 작업이 다른 프로그램에서 생성되어진 경우는 출력할 수 없음이라고 되어 있죠. 출력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수험자 의사항이라고 되어 있죠. 자, 수험자 인적사항 및 답안 작성은 흑색 필기구만 사용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가져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시설 목록상에 소프트웨어 및 참고자료가 하드웨어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에 작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컴퓨터의 자리 배치를 바꾼다라는 건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자, 프로그램의 자리를 배치받게 되면 그러면 프로그램을 반드시 열어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이 제대로 열려 있는지 이런 창들을 새로운 도큐먼트를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는 게 일반적이겠죠. 자, 그 다음에 시설 목록 이외에 동일한 소프트웨어, 폰트 등 반드시 정품에 한한 그런 부분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험 시작 전에 감독위원회 입회 하에 설치할 수 있으며 무료 폰트, 프리웨어 소프트웨어는 설치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자, 수험자가 지참한 펜, 마우스, 그래픽 타블릿, 그 다음에 디지타이저, 스캐너 등 입력 장치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지참용 공구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수험표, 신분증, 요새는 안 가져가도 상관없긴 한데요. 연필은 이제 스케치 용도로 사인펜, 이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눈금자도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위라든지 양면 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시험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가져가실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챙길 것들은 아무래도 수험표, 그 다음에 연필, 사인펜, 눈금자 같은 것들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재야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고를 받게 되면 그러면 출력 용지를 받게 되면 먼저 그리드 작업을 먼저 하거든요. 자, 그리드 작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알려드릴 겁니다. 자, 이외에 참고 자료 및 그런 저장 매체 등 어떠한 물품, 핸드폰 전원도 오프로 해놓고 시험 중에 추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업 중에 계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컴퓨터 내에서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계산기가 있어야죠. 우리가 이제 산수를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산수를 해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계산해 줘야지만 정확한 레이아웃을 낼 수 있는 거죠. 자, 시험 문제를 받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비율 계산을 하거나 그리고 이제 그 연습용으로 시험지를 구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드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작업하고 있습니다. 자, 일련의 작업들은 지금 요 강의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수험자의 컴퓨터 활용 미숙 등으로 인한 시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감독위원은 시험을 중지시키고 실격 처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바탕화면에 지금처럼 폴더를 생성하여 주기적으로 작업 파일을 저장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장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장을 제대로 못하면 그러면 당연히 시험이 제대로 채점되지 않겠죠. 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저장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말 그대로 파일이 전송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상황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이게 시험장에 있는 컴퓨터가 집에서 쓰는 컴퓨터가 아니다 보니까 그 상황들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다운이 되거나 이렇게 될 때에는 저희가 이제 시험 감독관에게 아무리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게 인정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저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동 저장 기능들이 없죠. 어도비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자, 작업이 끝나면 생성한 비버너 폴더에 지금 비버너 폴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기억할 게 폴더 하나를 생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계속 저장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바탕화면에 있습니다. 바탕화면에 있는데 거기서 일단은 이제 PSD 파일이라든지 AI 파일 같은 이런 리소스가 되는 파일들은 저장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여기서 만약에 본인의 번호가 1번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럼 이제 1번 폴더가 여기 있겠죠. 이렇게 수험 폴더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폴더를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상황에서 지금 작업하는 여기다가 저장하는 파일 경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저장하지 않고 바탕에다가 이렇게 저장하는 파일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유출돼도 돼요. 근데 중요한 것들은 이런 것들은 포토샵 파일이라든지 일러스트레이터 파일 같은 것들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실 건 뭐가 있냐 하면 저장하고 용량 자체가 5메가를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포토샵을 작업하다 보면 그 파일 하나가 5메가를 넘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서 반드시 그렇게 편집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일련의 작업들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작업을 저장하는 방식까지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시험 시간은 저장한 파일이 포함된 폴더에 전송한 시점까지이며 전송을 하면 끝난다는 거죠.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점검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송 후에는 일체 재작업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프린트는 감독위원회 별도의 지시에 따라서 순서에 의해서 수험자의 본인이 출력을 하며 본인이 출력한다라고 되어 있죠. 1회 출력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기계 이상 또는 출력 오류 등으로 인쇄가 잘못되었을 시에는 감독위원회 확인 후에 다시 출력할 수 있으며 잘못된 인쇄본은 감독위원에게 제출하라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인쇄가 됐다라고 하게 되면 A3 용지 좌측 상단 표제란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요. 그리고 작품, 그러니까 출력물을 표제란을 제외한 A3 용지에 중앙에 부착을 해서 이렇게 작품 부착 경계선상에 감독위원회 확인 날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때 마운팅 소요 시간은 5분 이내로 잡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본인이 출력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거기서 편집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융통성을 발휘해서 시험 감독관이 오타를 수정하거나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만 웬만하면 파일 전송된 이후에는 저희가 편집을 하게 되면 부정행위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꼭 기억하셔서 마지막에 점검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마지막에 전송을 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편집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이죠. 저희가 시험 출력할 때에 수정을 했을 때 부정행위로 인정이 돼서 거기서 이제 시험 자체를 이렇게 채점을 못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채점을 못 받는 경우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오타에 대한 부분이 거기서 눈에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꾹 참고 인쇄해서 그냥 저희가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저희가 완성을 하고 제대로 일러스트 결과물들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자, 취급된 A3 용지 및 컴퓨터 작업 내에서 불필요한 내용을 표시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낙서 같은 것들을 하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모든 작업을 감독위원, 채점위원이 검토하에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동일 작품, 그러니까 이제 출력을 2번 했다라고 볼 수 있죠. 관련된 수험자 모두를 부정행위로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이제 2장을 출력해서 시험 본 친구한테 넘겨준다든지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면 모두 부정행위로
지금 넘겨받은 사람과 넘겨준 사람 모두 다 이렇게 부정행위가 된다라는 거죠.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작업된 모든 내용과 시험 자료는 A3 용지에 마운팅한 후에 삭제하고 출력물을 부착한 A3 용지, 시험 문제는 반드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장시간 컴퓨터 작업으로 신체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적절한 몸풀기, 스트레칭을 한 후에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채점 대상에서 제외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단 기권한 경우죠. 자, 이런 경우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시험 보다 보면 이게 이제 연습을 하지 않고 온 경우들이 해당이 되겠죠. 자, 생각보다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어요. 특히 저희가 이제 포토샵에 있는 필터라든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일러스트레이터 결과물들이 난이도가 굉장히 높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인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 작성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아니면 이제 인디자인은 아예 그냥 연습을 안 하고 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실격이 되는 가장 주요 원인은 일단 첫 번째가 작업 범위, 용량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구사항과 현격히 다른 경우, 그러니까 채점위원이 판단하는 거죠. 이건 이제 완전히 형태가 다르거나 그죠? 다른 식의 레이아웃을 구성하게 되면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미완성한 경우에도 채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 그리고 과제 기준의 20% 이상 완성이 되지 않은 경우에 이도 마찬가지로 채점위원이 판단하고요. 자, 20%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좀 모호하지만 만약에 이제 일반적으로 일러스트레이터 산출물이 3개나 4개 정도 나오거든요. 자, 여기서는 아예 그냥 그 일러스트레이터 결과물을 못 만들게 되면 그러면 미완성이라고 판정이 됩니다. 자, 최종 작업을 편집 프로그램을 하지 않았거나 수험자 미숙으로 출력을 못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 시간 내에 출력을 못하게 되면 그러면 미완성으로 인정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채점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사실은 국가기술 자격증 시험 문제는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이고 저작권자는 산업인력관리공단입니다. 시험 문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 복제, 배포, 전자, 출판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처의 그 행위를 금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제로 지금 나와 있는 책들은 다 예상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만들 수가 없어요. 자, 지급 재료 목록이라고 돼 있죠. 일단은 이제 복사 용지를 받고요. 프린트 용지를 받는데 프린트 용지는 프린터에 내장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A3 용지는 장당 한 장을 받는데 일반적으로 2장을 받기도 합니다. 스케치 용도로 받고 작업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국가기술 자격 실기시험 지급 재료는 시험 종료 후에 뭐 모든 결시자에 해당이 되죠. 수험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본인의 기억에 의해서 기출 문제가 이렇게 유출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양식이 있거든요. 여기서는 출제 기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도면이라든지 문제들이 나와 있죠. 이렇게 이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예상 문제들을 만들고 하는 겁니다. 자, 일단 이제 필기 시험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실기를 볼 수가 있죠. 저희가 이제 2022년 일정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꽤 합격률이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습을 많이 하시고 특히 일러스트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시험 요강에 대한 내용들,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렸고요.